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거의 코딩할 때 계속 사용하고 있는 FTP 프로그램하고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치부터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사무실 컴퓨터를 새롭게 세팅하면서 이제 안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깔 겸 해서 그 과정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별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FTP 프로그램은 제가 사용하는 것은 파일질라라는 거고요. 구글에서 파일질라를 치시면은 이렇게 파일질라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줄게요. 그러면은 윈도우 다운로드 파일질라 윈도우 버전으로 64비트를 여기서 여기 첫 번째 거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에 다운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거니까 설치는 어렵지 않죠. 더블 클릭을 해서 할 때 어그리 눌러주고 동의죠.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옵셔널 오퍼라고 되어 있는 뭐 바이러스 프로그램 같아요. 안티바이러스 이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클라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only for me 저만 사용할 거라서 넥스트 누르고 넥스트 그 다음에 넥스트 인스톨 이렇게 눌러주면은 얘가 깔립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피니시 그러면 파일이 열렸죠. 자, 이게 이제 파일질라를 이제 깔았을 때 처음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은 내 컴퓨터, 오른쪽은 서버, 접속할 서버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위에는 어떤 파일 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 그거를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한 곳에 대한 세부 내용 어떤 이런 gemsgo라는 폴더, 골키퍼라는 폴더 안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침이란 폴더, 카카오톡 로그인한 폴더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위쪽은 위에 하면은 서버의 트리 구조를 나타내고 방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그걸 클릭했을 때 하나하나의 각 방의 내용은 하단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됐고 메뉴는 뭐 제가 자주 쓰는 것만 할게요. 하나씩 다 설명하기는 뭐 하니까 저는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여기 왼쪽 그러니까 잘 보이시나요? 아이콘들 중에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아이콘을 요 화살표 말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사이트 관리자라는 게 이렇게 떠요. 제가 기존에 했던 게 있을 거 삭제를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처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사이트를 누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서버가 많다. 이제 케미클라우드도 있고 패스코밋도 있고 저는 한국 서버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케미클라우드라고 쓸게요. 케미클라우드 이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미클라우드 폴더 안에 예를 들어서 새 사이트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코미스라고 하고 케미클라우드에다가 케미클라우드 안에다가 새 사이트를 만들겠다. 그렇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그냥 케미클라우드라고 할게요. 케미클라우드 1 저도 케미클라우드에도 서버를 또 여러 개를 또 만들 거라서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짓겠습니다. 어쨌든 이름을 지어 놓는 거예요. 뭐 내 워드프레스 서버라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짓고 그러면 오른쪽에 이걸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프로토콜은 FTP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는
TLS를 통한 명시적 FTP가 가능한 경우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 로그온 유형은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입력할 것은 이 정보는 어디서 받냐. 자, 이거는 닫을게요. 닫고 우리가 케미클라우드를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본인 서비스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보면 I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서버에 대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 서버죠. 쉐어드 호스트 서버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FTP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제일 밑에 게 있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죠.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RS 딱대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복사를 해서 호스트라는 곳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포트가 21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포트거든요. 21이란 것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다음 그대로 놓고 또 빈자리가 여기 두 개 있죠. 사용자하고 비밀번호. 이게 사용자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게 사용자 비밀번호는 여기 복사기를 누르고 붙여넣기. 그런 다음에 연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창이 뭐가 막 뜰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창이 뜰 거예요. 저는 한번 접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뜨거든요. 처음 접속할 때 여기가 이제 뭐 보안이 어떻게 안 된 곳인데 그래도 접속하겠냐 경고문인 거죠. 그냥 예하고 창을 닫아주시면은 이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왼쪽은 내 컴퓨터, 오른쪽은 지금 막 접속한 서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위에 거는 파일 구조라고 했죠. 파일 구조고 그 파일 구조를 클릭했을 때 그 세부 내용은 밑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디를 찾아가냐? 이 많은 것 중에서 도메인이 세팅을 하나밖에 안 해놨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public _HTML이라는 곳이 이제 메인 방이에요. 그 방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파일들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도메인이 이 도메인이에요. 이 도메인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된 곳에 파일 구조로 되어 있다. 저는 워드프레스를 깐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내용이다. 그러면 이 내용을 만약에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 FTP 그 파일질러의 역할은 서버에 접속해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뭐 폴더를 생성하고 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거를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떻게 하냐? 실제로 제가 쓰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메인이 하나밖에 없으면 public HTML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작업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작업할 것은 지금 이 폴더거든요. 이 폴더에 이 도메인이거든요. 이 도메인에서 작업을 할 거라서 여기는 보시면은 조금만 여기 좀 늘릴게요. WP 컨텐츠라고 되어 있고 WP 어드민이라는 폴더가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워드프레스가 깔려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업을 할 거라 작업하기 전에 항상 저는 백업을 받거든요. 그 과정을 실제로 제가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24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폴더를 일단은 여기가 내 컴퓨터 있는 곳이고 저는 뉴 오토 포스팅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여기에 또 안에 내용에 작업했던 것을 매일매일 작업하는 과정을 폴더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작업을 시작할 건데 디렉토리를 먼저 만듭니다. 오늘 날짜로 2025.06.24일 그리고 01 첫 번째 작업이고 저는 시작을 작업 전 백업이라고 항상 오늘 작업하기 전에 최신 자료를 먼저 백업을 합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 테마 너무 빨리 갔죠. 미안합니다. 제가 할게요. 두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플러그인도 할 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서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제 서버에 있는 각 방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WP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WP 컨텐트라는 곳에 폴더 안에 들어가면 있고요. 거기서 플러그인이라는 곳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설치한 폴더별로 플러그인이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작업할 게 WP 오토 포스팅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갖고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왼쪽에 있는 내 컴퓨터로 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드래그 해갖고 이렇게 갖다 놔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건 팁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끝났어요. 저는 FTP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에딧 플러스라는 것도 한번 설정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플러스는 까는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깔았어요. 그런 다음에 에딧 플러스 설정은 이제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에 파일이란 곳에 들어가서 FTP 들어가서 설정, FTP 설정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도 똑같이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추가를 여기 처음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FTP 그룹 1, 2, 3, 4, 5, 6, 7, 8, 9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룹에다가 이게 카테고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기서는 파일실라에서는 카테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를 여기 처음에 1 그러니까 FTP 그룹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1, 2, 3, 4. 그럼 만약에 여기 저기 제가 원하는 곳이 그룹 4에다 하고 싶다. 그럼 4에다 넣고 잡고 그럼 비어 있죠. 여기다가 추가를 눌러줍니다. 추가를 눌러주고 그럼 여기다가 설명에다가는 말 그대로 케미클라우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케미클라우드 1 이렇게 해볼게요. FTP 서버는 아까 뭐라 그랬죠? 똑같아요. FTP 서버는 여기서 여기다 넣고 유저네임은 이렇게 넣고 패스워드도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나서 고급 옵션이 있는데 여기는 안 건드셔도 됩니다. 안 건드려도 접속이 되더라고요. 케미클라우드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설정이 값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접속을 할 때는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곳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설정했던 이제 카테고리를 찾아야죠. 우리가 4번에다 네 번째에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FTP 그룹이라는 요 메뉴를 밑에서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만들었던 요게 보입니다. 그럼 그룹 여기 4번에다 만들었죠. 4번에다가 클릭을 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4번 카테고리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만든 요게 나옵니다. 요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서버고 서버 내용이 밑에 하단에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작업할 거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요 도메인이거든요. 여기 클릭하게 되면은 왼쪽에 내용이 나오고 WP 컨텐츠 방에 들어가서 플러그인 방에 들어가서 요 파일을 제가 오늘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열리죠. 여기서 작업을 하고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위로 올라갈 때는 이거 여기 제일 위에 거를 눌러버리면은 처음으로 가요. 그러면 다른 사이트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public HTML 여기에 들어가서 인덱스에 들어가서 자 여기거든요. 여기서 요 글자 케미클라우드라는 글자를 요것처럼 볼드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걸 찾아야죠. 위치를 먼저. 여기에요. 여기는 단축키가 있어서 여기 B라고 굵게 있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에딧 플러스로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끔 설정을 값을 하고 그 설정 값으로 접속을 한 상태예요. 여기 나왔죠. 그래서 그 서버에 들어가서 내가 편집할 파일을 불러서 오픈해 놓은 다음에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빨갛게 뜨죠. 빨갛게 된 거를 저장을 해서 저장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은 진짜로 내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반영이 되는지를 새로 고침을 해보는 거죠. 보이시죠? 좀 굵게 된 거. 다시 한번 할까요? 이거를 백 없앴어요. 빨갛게 또 됐죠? 수정 전이라는 거죠. 저장 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게 없어질 겁니다. 새로 고침하면은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저는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FTP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때는 이 파일 질라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 파일 편집은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고 편집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에디플러스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 다른 분들은 사용하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파일질러하고 에디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호텔전사 코딩이라는 어떤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작업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프로그램,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 코딩을 위한, 바이브 코딩을 위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치, 그 다음에 설정, 실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